2015년 2월 25일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80대 할머니가 사망을 하신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할머님의 상태가요, 본인의 자택에서 누워 계신 상태로 양손이 줄과 전선 같은 걸로 앞으로 묶인 채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사망을 해 계셨다고 해요. 자택에서 누운 채로 정자세로 이렇게. 당시 이 할머님의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이 할머님은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서 사망을 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사건 현장이요, 어질러져 있는 게 없었대요.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의 집에서 뭔가 금이 없어졌다거나 뭔가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도난 당한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외부인의 발자국이라든지 그리고 침입 흔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당시 CCTV도 이 할머니 집 근처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긴 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2대. 그런데 이 할머니의 집은요, CCTV가 비추고 있긴 한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비추고 있는 곳이 아니라 더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할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에 약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할머님은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핸드폰도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통신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할머니의 시신 옆에는요, 할머니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이 밥과 반찬이 시신 옆에 차려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옆에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상태로 그 상에 차려져 있었던 게 아니라 쟁반에 그냥 간단하게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할머니가 식사를 하려던 그때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대체 누가 왜 이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걸까? 이 할머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너무 성격 좋으신 분이라고, 어디 가서 원한 사고 하실 분이 전혀 아니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할머님이요, 강남 도곡동에 10억 정도 하는 약 40평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도곡동에 있는 15억짜리 2층 단독주택까지, 이 할머님은요 2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산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이셨던 거예요. 6년 전에 남편분과 사별하신 할머님은요, 자식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님과 오랜 시간 친분이 있으셨던 한 이웃분은요,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 돌아가신 할머님이요, 사람에 대해서 경계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재산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을 옆에처럼 보안 장비를 4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실 정도로 경계를 되게 이제 좀 삼엄하다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하셨대요. 집안으로는요, 가족이 아닌 이상 함부로 타인을 들이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 할머님의 집으로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외부인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님은요, 집으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할머님 집이거든요. 이 집 안이 아니라 여기 계단 있는 밖에 있죠. 이 밖에다가 의자 2개를 딱 이제 가져다 놓으시고 이 집 밖에서 항상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계가 약간 딱 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건 집 안입니다. 집 안에서 발견됐어요.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 경계심이 심하신 할머님이 집 문을 열어서 사람을 안으로 들였던 건지 그게 이상하다라고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에 대해서 경계가 많으신 분인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왜 문을 열어줬던 걸까? 할머니가. 범죄 심리 전문가분들은요, 이 범인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할머님과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지내는 면식범일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친분은 있는 상황. 그렇게 안 친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집에 와서 좀 얘기는 나눌 정도로의 친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의 친한 사이는 아닐 것이다. 왜? 할머님은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집에 들일 정도의 친분은 있지만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의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전문가분들은요, 의외로 제3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3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제3자. 그리고 당시에요, 이 할머님의 손이 앞으로 묶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손을 뒤로 해서 묶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살인을 한 후에 할머니의 손을 앞으로 묶어가지고 현장을 조작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셨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약 13일 정도가 흘렀을 때 드디어 이 할머님을 살해한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이 남자는요, 5년 전까지 이 할머니의 집에서 새들어 살았었던 페인트공 일을 하는 정씨라는 남자였어요. 세입자. 전세입자죠. 그런데 제가 녹취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아니,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이셨다고요? 예, 예. 가기는 갔는데요. 네. 죽이지는 않았어요. 가긴 갔는데 안 죽였다고요? 왜 안 죽였어요?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 넌 30년 동안 아는 할머니예요. 입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아니, 내가 30년인데 못 봐요. 지금 모두 들어보셨다시피 이 정씨는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긴 갔다. 하지만 나는 할머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씨는요, 5년 전까지 이 할머니의 집에서 새를 들어서 살면서 약 7, 8년을 할머니와 이웃으로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이후에는요, 뭐 연락을 따로 뭐 할머니한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살던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사 가게 되면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전에 살던 동네를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씨를 경찰들은 살인 용의자라고 보고 체포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들은 왜 이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체포한 걸까? 경찰들은요,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2월 24일 오전 8시 47분경에요.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이 정씨가 찍힌 CCTV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 CCTV를 다 이제 확인 해본 결과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이제 CCTV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국가수에서 이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이 할머니의 목과 손톱 그리고 할머니를 묶은 이 끈에서 DNA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DNA가 이 정씨의 DNA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간 후에 찾아온 게 확인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 정씨의 옷에서요, 할머니의 혈흔까지 나왔어요. 죽이지 않았다고 본인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얘기하지만 이건 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본인의 옷에서 할머니의 혈흔이 나왔으며 왜 할머니가 이제 묶여져 있는 이 손끈에서 그리고 할머니의 목과 손톱에서 왜
정 씨의 DNA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정 씨는요, 아, 억울하다. 아, 할머니 찾아간 건 맞지만 살인은 안 했다. 그냥 건강식품을 드리려고 들렸던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 그렇다면은 이 정 씨는 왜 새들어 살던 집을 떠난 지 5년 만에 왜 다시 그곳을 찾아왔던 걸까요? 5년 동안 연락도 뭐 따로 안 했고 뭐 크게 왕래가 없었는데 왜 5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났던 걸까? 이 정 씨는요, 이 할머니의 집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정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고 예전 집주인을 찾아갔던 걸까? 경찰에 검거가 되기 전까지요, 옆에 보시는 집에서 정 씨 남성 혼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봉투들도 바닥에 막 널려져 있었고요. 집안 살림이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 씨라는 남자는요, 한때 페인트 가게를 운영을 했었대요. 아내랑 같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페인트 가게도 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됐고요.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서 건강도 삶도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 살아온 정 씨는요, 오래 전부터 경마장, 경륜, 도박, 그래서 실제로 지인들한테 이 정 씨가 이제 꾀죄죄하게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담배값이 없어서 그런데 10,000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아, 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야, 한 5,000원만 빌려줘라. 꾀죄죄하게 나타나가지고 10,000원, 5,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작게 꾸는 일이 이제 좀 많았다고 해요. 돈만 생기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이 정 씨가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건강식품을 사들고 5년 내내 연락도 한 번 안 했었던 전 집주인을 찾아간 걸까요? 무슨 바람이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돈을 항상 끌어다녔다는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5년 만에 건강식품을 사들고 전주인 집을 찾았던 걸까? 당연히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아니 뭐 증거들이 나왔는데 빼박이죠.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정 씨가 돈을 꾸러 이렇게 다니다가 안 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무슨 네 은행이냐? 뭐 이렇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나 돈 없어. 안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런 순간에 문득 생각난 사람이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전 집주인, 할머니였던 거예요. 아, 맞아. 그 집주인 할머니가 돈이 좀 많은 것 같다던데 그 할머니한테 좀 돈을 좀 빌려볼까? 그래서 이 정 씨가요, 몇 년 만이더라도 염치를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할머니한테 가서 아, 할머님 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뜻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었을까, 살인이. 그런데 정말 좀 이상한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이웃한테도 경계를 풀지 않으셨던 할머니예요. 원래 집안의 타인을 절대 들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정 씨한테는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이 정 씨의 모습이 너무 예의가 바른 남자였던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한치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할머니의 인식 속에 이 정 씨라는 남자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DNA와 그리고 CCTV 그리고 옷에 묻은 혈흔까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이 정씨가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씨는요,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다고 해요. 20년. 그래서 오늘은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발생했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